알겠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새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보다시피 장소가 바뀌었죠? 지금 여기는 저희 집 옥상이에요. 제가 왜 이곳에서 촬영을 하느냐? 원래는 이번에도 방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 안에 부모님하고 이제 형제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를 이제 들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쫓기듯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시점은 홍천편 영상이 완성이 된 다음 바로 촬영에 들어간 건데요. 솔직히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좀 처참해가지고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조회수 100회를 넘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지금은 무엇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느냐? 사실 제 버킷리스트가 이제 30세가 되기 전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나름대로 계산을 좀 굴렸어요. 일단 작은 집을 사서 그 집을 월세를 주고 저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거죠. 그럼 대충 1억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연봉이 2천만 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대출 끼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산다 했을 때 이제 막 10년, 20년 안에나 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30살 되기 전에 집을 사겠다라는 제 버킷리스트는 말 그대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또 지금 상황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서울 집값 존나 오르고 있죠. 제가 10년, 20년 아득바득 모아가지고 서울을 살 정도의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서울은 그것보다 2배 이상을 뛰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발 넘은 할아버지가 돼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잖아요. 뭐 60, 70살 돼가지고億万장자가 되면 뭐예요? 무덤까지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안이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광고홍보학과라는 그런 전공과 2년제 디자인 학과를 다니면서 단련한 저희 디자인 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 뭐냐? 바로 화장품이에요. 네, 알아요. 화장품 사업은 사실 레드오션이죠. 근데 사실 레드오션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가장 많이 찾으니까 레드오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케팅 능력, 디자인 툴 능력, 이런 기본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 레드오션인 화장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대기업 화장품들, 작은 제조사 불러가지고 하청 돌린 거예요, 사실 다. 사실 그 방식대로만 하면은 저도 그런 대기업의 비슷한 퀄리티의 화장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너는 화장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있냐? 없어요. 예, 없어요. 말 그대로 하면서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 콘텐츠로 찍는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화장품이라고 선크림밖에 써본 적 없는 이 화장품 문외한 남자가 주먹 고고식으로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에서 팝콘이나 뜯으면서 이 새끼 또 병신 같은 짓 하네 이러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왜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재밌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화장품 문외한이 시작하는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뛰어든 화장품 사업 프로젝트,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한대. 일단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 브랜드 런칭을 잡았어요. 말 그대로 저희 회사를 만드는 것이니 브랜드명과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것이었죠. 로고 디자인을 배웠던 저는 수월하게 자체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속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주축으로 잡고 브랜드명과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브랜드명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보통 상표 등록 같은 경우 변리사에게 몇십만 원을 주고 맡기는데, 무자본 창업을 지향하던 저는 최대한 자본을 아끼기 위해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상표권 등록이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적어도 이곳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지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크몽에서 그나마 좀 저렴한 프리랜서를 찾아서 외주를 맡겨볼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크몽에서 찾아서 외주를 맡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직접 AI로 제작을 하는 것이었죠. AI로 제작을 하면 몇십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프리랜서에게 먼저 연락을 돌려봤어요. 근데 그 과정 중 한 계기로 인해 저희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외주를 맡기려고 AI 관련 레퍼런스를 찾아보던 중이었어요. 근데 찾아보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작업자에게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사이트도 찾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에 대충 찾아서 AI로 웹사이트 만드는 법이 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뭐지? 요 한 내가 3-4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공짜로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크몽에서 프리랜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공짜로 무료로 이제 AI를 돌려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을 활용해서 제 화장품 사이트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이때 조금 피곤해서 횡설수설을 좀 했었는데, 결론은 자료를 찾다가 AI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쉽게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고, 실제로 보니까 할만해 보여서 직접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페이지, 소개 페이지, 문의 페이지 정도로 나눠놨고, 제품은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버튼을 만들었는데, AI 가지고만은 기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구매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정해둔 링크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가능했었기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이동하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웹사이트의 틀을 어느 정도 만든 뒤 그 후 본격적으로 브랜드 자체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디벨롭을 시키기 위해 시장 조사와 자료 조사를 하며 아이디어 발상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웹사이트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다 한 상황이고,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좀 더 디벨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만들 화장품 한 제품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던 중 일상 속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녹여낼 만한 제품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온 게 선크림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선크림 언제 쓰죠? 되게 여름 때 해가 쨍쨍한 날 때 선크림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 쨍쨍할 때는 덥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땀이 막 나요. 땀이 막 나다 보니까 그 땀 때문에 선크림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뭐 실외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수 기능 있는 선크림을 취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일본 기업이 그런 물놀이에 최적화된 선크림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무기차차 성분을 넣은 아쿠아프루프 방수 선크림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 지워지지 않는 선크림이죠. 잘 안 지워지는 폼 클렌징이나 비누를 사용해야만 지울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 USP로 말할 것 같으면 지속 가능하고 차단력이 강한, 지속성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정하고, 그래서 지금은 디벨롭 과정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어떨 때는 독이 된다는 말이 있죠. 계속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저희 폐기로 시작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알고 싶지 않았던 정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인지를 어느 정도 했지만 계속 미뤄왔던 불편한 진실을 말이죠. 네,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한마디 말하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등록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책임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서 이제 해당하는 사안이 저한테는 없던 거죠. 뭐 그 중에서는 이공계열 대학교를 다니면은 그것을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름 어떻게 이제 편법으로 어떻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그냥 뭐 학점 은행제를 이용해서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냥 따서 하면 되지 않냐? 일단 제 상황이 약간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뭐 가족 관계도 있고 환경 이와 관련해서 전부 다 묶여 있는데, 그런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기롭게 시작했던 이제 화장품 사업 프로젝트는 1일차에 바로 종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책임 판매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진행했던 이유는 겨우 그런 조그만 부분 하나 때문에 저희 큰 결심이 막혀진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시작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면 다른 도전도 똑같이 작은 일에 합리화하고 빠른 포기를 할 것 같아서 이를 아랑곳 않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 편법이나 방법들을 계속 같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앞에까지 다가오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제가 찾아본 정보와 자료들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작이라는 스위치는 잠시 모형 틀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이고, 몇 년 뒤에 이 책임 판매업이라는 잠금 장치가 풀릴 때 만반의 준비가 끝난 저는 다시 이 시작이라는 스위치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올 테니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 그럼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3주 정도는 쉬다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심적으로 고생 좀 했거든요. 그건 이해해주세요. 안녕.